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6번째, 원자번호 6번 탄소입니다. 가장 유명한 원소이자 많은 것이 알려진 원소인 만큼 조금은 어렵지만 낯선 이야기들 위주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의 최초 발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석탄이나 숯과 같은 탄소 연료의 형태로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가장 오래된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카본이라는 명칭 역시 석탄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르보에서 유래했습니다. 흔히 분자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으로 표기하곤 합니다. 그림 속 분자는 커피 등에 함유된 유명한 유기물질인 카페인입니다. 보통 산소는 붉은색으로 표기되는데 산소가 물질을 불태우는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질소는 파란색이며 하늘 속 공기의 78%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이기에 하늘의 색상을 그대로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탄소는 그 자체가 석탄 혹은 숯이었던 만큼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표시함이 일반적입니다. 탄소는 가장 극단적인 원소입니다.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중 가장 유명한 두 가지는 연필심이나 목탄 등을 이루는 흑연, 그리고 고가의 보석류인 다이아몬드입니다. 같은 원소임에도 결합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놀랍습니다. 흑연은 모스 굳기계 기준 1에서 2 범위에 드는 가장 무른 단원소 물질이며 다이아몬드는 굳기 10의 가장 단단한 단원소 물질입니다.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절연체입니다. 하지만 열 전도성은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외견 또한 흑연은 검고 불투명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무색 투명합니다. 이처럼 탄소는 결합 구조만으로 완벽히 상극에 위치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탄소 생성에는 정말로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탄소 역시 항성의 핵융합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앞서 수소나 헬륨에서 살펴봤듯 빅뱅에서 만들어진 양성자들은 별 속 원소 공장에서 헬륨으로 뭉쳐지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양성자 융합이라 부르며 세 가지 종류의 항성 동력원 중 하나입니다. 헬륨4들은 서로 융합해 감마선을 방출하며 베릴륨 8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릴륨 8은 또 다른 헬륨4와 융합해 다시 한번 감마선을 방출하며 가장 대표적인 탄소종인 카본12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탄소의 생성이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핵융합 과정들로 보이죠. 하지만 신기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양성자 융합을 통한 헬륨4의 형성은 1500만 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지배적입니다. 태양도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이자 탄소 생성의 핵심인 헬륨 융합의 경우에는 1억 켈빈을 넘는 온도를 갖는 별에서 작동합니다. 적색 거성의 후기 단계나 적색 초거성이 빛과 열을 내는 주된 방식이며 3개의 헬륨4, 즉 알파 입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특별한 것은 중간체인 베릴륨 8이 극도로 불안정해 1000조분의 1초 만에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탄소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체 우주, 우리 은하, 그리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원소량을 본다면 의아해집니다. 모든 환경에서 가장 풍부한 것은 수소이며 그 뒤를 헬륨과 산소가 뒤따릅니다. 우리 은하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우주 전체를 확장해봐도 탄소는 무려 6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분명 베릴륨 8이 너무나 불안정해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낸 것은 프레드 호일이었습니다. 호일 공명이라는 현상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베릴륨 8과 헬륨4의 에너지 상태 합은 7.367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일 공명이라고도 불리는 카본 12의 에너지 공명 준위가 7.656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약 0.3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차이만을 갖습니다. 이 정도 간격은 항성 내부의 열에너지 환경에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며 이 때문에 베릴륨 8의 붕괴 속도보다 알파 입자와의 결합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항성 내부에서의 카본 12 생성 속도가 일반적인 조건보다 10억 배나 증가해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항성 내부에서 우연히 가능했다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단 4% 차이나는 전기력이 호일 공명으로 카본 12에 대해 허용토록 원소가 설계되었으며 항성 내부에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탄소가 생겨납니다. 이 치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현재 모든 별에 있는
거의 모든 탄소나 산소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가능성 자체가 파괴되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성자 융합과 헬륨 융합에 뒤따르는 세 번째 항성의 동력원은 바로 카본 사이클입니다. 이 과정은 태양의 연료 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시리우스와 같은 별이 거의 모든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카본 12는 양성자와 핵융합하며 나이트로젠 13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붕괴에 의해 양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를 방출하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해 카본 13이 됩니다. 카본 13은 양성자 하나와 융합해 나이트로젠 14이, 그리고 한 번 더 융합해 옥시젠 15이 만들어지며 한 차례 더 베타 플러스 붕괴를 일으켜 나이트로젠 15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자 하나와 융합해 옥시전 16이 된 이후 헬륨 4를 방출하며 카본 12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탄소를 시작으로 양성자 융합과 베타 플러스 붕괴를 반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탄소가 유지된 셈입니다. 탄소는 항성 핵융합의 중간 과정이기도 하지만 별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의 순환 과정이기도 한 셈입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으로 총 6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이들 중 2개의 전자는 안쪽 껍질을 가득 채운 형태로 결합에 사용할 수 없고, 가장 바깥쪽의 4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총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셈이죠.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인 메테인을 통해 살펴본다면 탄소가 4개의 전자를, 그리고 수소 원자들이 각각 1개씩 총 4개의 전자를 가져와 공유하니 탄소 입장에서는 8개의 전자가 주위를 둘러싼 것과 같습니다. 8개의 전자가 가장 선호된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이처럼 탄소는 총 4개의 단일 결합을 이루며 안정한 분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단일 결합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중결합과 2개의 단일 결합으로 총 4개의 결합을 만들거나 하나의 삼중결합과 하나의 단일 결합, 혹은 2개의 이중결합으로 도합 4개의 결합을 만들기만 하면 언제나 옥텟 규칙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탄소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허용되며 1000만여 종을 넘는 유기화합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단일이나 이중, 삼중 결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흔히 배우며, 동시에 탄소와 탄소가 이루는 사중결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만 배웁니다. 정말일까요? 탄소 사중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탄소 원자 간의 직접적인 시그마 결합, 그리고 이와 직교하는 형태로 상하와 좌우로 뻗은 오비탈들의 파이 결합 2개가 합쳐져 최대 3개의 결합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의 파이 1과 파이 2가 만드는 결합은 원자의 바깥쪽을 향해 겹쳐질 수 없는 셈이죠. 하지만 2012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카본2나 이와 같은 분포를 갖는 CN+, BN, CB- 등이 모두 사중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자 바깥을 향한 결합은 매우 약한 역결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해도 몰당 12에서 17kcal로 계산되어 수소 결합보다는 강하다는 것이죠. 탄소와 금속의 관계라면 조금 더 합성과 분리를 위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진은 철을 중심 원소로 한 유기금속 화합물에 탄소와 철의 사중결합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도표의 B5는 위베르그 메이어 결합 차수로서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의 평균 수를 의미합니다. 양자화학에서 원자에 적용하는 힐베르트 공간에 두 원자 사이 비편제화 지수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결합 차수가 높아지지만 비편제화로 인해 실제 표기되는 것보다는 적은 공유결합 차수로 관찰됩니다. 실제 합성과 분리가 아직 필요하지만 탄소 사중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옥텟 규칙을 탄소로 극복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벤젠 고리가 탄소에 연결된 홀전자 물질인 트리틸 라디칼은 총 7개의 전자를 갖는 분자입니다. 또한 탄소에 2개의 단일 결합이 존재하는 카벤은 6개의 전자만을 갖지만 분리나 활용이 가능한 물질들이죠. 최근 연구는 카벤에 존재하는 전자쌍마저 제거해 전자를 더욱 퍼뜨려 부족한 상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6개의 전자를 갖는 2+ 형식 전하의 탄소 물질을 안정하게 분리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는 것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결국 결합 차수도 옥텟 규칙도 하나의 최적화된 기준일 뿐 탄소에게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단계까지 우리는 온 것입니다. 여하튼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개수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음은 탄소를 분자 골격에 최적화된 원소로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탄소 구조체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고분자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냈고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체에서도 구조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탄소는 작용하며 단백질이나 유전물질, 탄수화물 등 모든 생체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을 이루는 탄소의 역할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는 그보다 의미 깊어진 또 다른 구조들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동소체입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연결 형식으로 인해 완벽히 성질이 다른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동소체라 부릅니다. 탄소 외에도 인이나 황을 비롯해 수많은 원소들이 동소체를 갖습니다만 결합의 개수가 다양할 수 있었던 만큼 탄소의 동소체가 가장 독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적 있으실 플러렌이나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흑연, 다이아몬드는 이미 실험적으로 합성과 분리가 가능하며 이론적 설명과 예측도 가능한 탄소 동소체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파인이나 그래프다인, T카본 등 이론적 예측으로부터 최근 합성이 가능함이 증명된 동소체들도 있고 그 외에 이론 예측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합성법을 검증 중인 수많은 동소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탄소 동소체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매력적인 모양을 갖는 최초의 탄소 분자 동소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축구공 모양으로 탄소 원자가 연결된 구형의 물질인 플러렌 혹은 버크민스터 플러렌입니다. 거대한 차원과 규격을 갖는 다른 탄소 동소체들과 달리 플러렌은 일정한 개수의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 동소체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플러렌의 발견은 크로트와 컬, 스몰리에 의해 1985년 이루어집니다. 탄소가 별의 핵융합에 관여했던 것처럼 이들은 적색 거성의 탄소 핵 형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탄소 소재 실험을 하다 우연히 플러렌을 발견합니다. 가장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이루어진 화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집니다. 플러렌이란 명칭은 건축가이자 작가 등 수많은 활동으로 유명한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풀러는 맨사의 두 번째 회장이기도 했으며 4분 33초간 아무런 연주 없이 주위의 소리만으로 구성된다는 특이함으로 유명한 존 케이지의 공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크로마뇽인의 돔 형태 움막에서 영감을 받아 지오데식 돔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플러렌과 유사하다 여겨져 탄소 물질의 이름이 버크민스터 플러렌으로 붙여집니다. 물론 플러의 건축물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지오데식 혹은 입체적 형태를 가졌으며 설계도 역시 매우 아름다우니 관심 있으시다면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플러렌은 분명 신기한 모양이지만 실제로 쓸모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플러렌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높은 전기 전도성과 탄소 특유의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갖습니다.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촉매, 축전지, 흡착과 센서 제조 등에도 흔히 사용되는 뛰어난 소재입니다. 벤젠 고리를 포함한 여러 염료 분자들이나 전도성 물질에서 보이는 방향성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한 가지 큰 오해가 등장합니다. 많은 경우 발견된 탄소 동소체가 플러의 건축물 이름으로부터 버크민스터 플러렌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부르는데 편의상 플러렌으로 줄여 관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배우거나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플러렌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6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이 아닌 최소 2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구조부터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짝수개의 탄소로 무엇이든 구성될 수 있으며 구형을 갖는 형태는 180개 탄소를 넘어 2160개까지 그리고 최대 3600개까지의 탄소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6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플러렌만을 버크민스터 플러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개 이상 짝수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등방성 탄소 구조체를 플러렌이라 부릅니다. 버크민스터 플러렌은 플러렌의 한 종류일 뿐 명칭을 줄여 말하려는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향성은 흔히 완전 제곱수의 2배에 해당하는 파이 전자로 이루어졌는가로 확인하는 구형 방향성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60개의 탄소인 버크민스터 플러렌은 방향성을 갖지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특정한 탄소 개수로 이루어진 플러렌들은 방향성 물질인 셈입니다. 플러렌의 독특한 응용을 두 가지 소개한다면 하나는 그 자체로 약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의 프로테이스 효소 구조에 플로렌 유도체가 정확하게 끼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HIV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기능이기에 에이즈 확산 자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플로렌의 크기나 구조, 전자 분포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로렌을 강하게 압축하는 것으로 비정질 탄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완벽한 결정성을 갖는 다이아몬드의 강도와 같은 수치가 플로렌을 뭉친 비정질 탄소 덩어리에서도 관찰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혹은 필요에 의해 새로운 초고강도 탄소 물질을 의미로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플로렌이 0차원의 점과 같다면 탄소 나노 튜브는 1차원의 길이를 갖는 동소체입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완벽히 새로운 사실들이 보고되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탄소 나노 튜브 역시 아주 유용한 탄소의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는 역시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를 거대한 궤도 엘리베이터로 연결한다면 그 케이블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재료가 탄소 나노 튜브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과 밀도를 고려할 때 무지막지한 강도를 갖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기에 미래 과학기술과 나노 소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종종 등장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강도와 뛰어난 전기 전도성 그리고 유연성은 최근 유연성 회로 혹은 디스플레이 소자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도록 만듭니다. 가장 독특한 탄소 나노튜브의 활용 중 하나는 반타블랙이라는 일종의 염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염료라는 별칭을 갖는 반타블랙은 잎사리에는 빛의 거의 전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체의 윤곽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새카만 모습을 보이거나 다이아몬드마저 어떠한 광채도 없이 모든 빛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반타블랙의 반타라는 용어 자체가 수직 정렬된 나노튜브 배열이라는 의미이며 전자현미경으로 반타블랙 표면을 촬영하면 아주 작고 가느다란 튜브들이 빽빽하게 수직으로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살에는 빛이 반사나 산란되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흡광제로 가득한 탄소 나노튜브의 숲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긴 탄소 나노튜브와 가장 짧은 탄소 나노튜브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실에서 일반적인 합성법을 통해 만들어진 탄소 나노튜브는 최대 0.55m의 길이를 갖습니다. 간혹 기네스북에 최대 길이의 탄소 나노튜브라며 65,00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360m의 나노튜브가 2005년 등재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실제 탄소 나노튜브가 아니라 분자 구조를 만드는 일종의 과학 교구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짧은 나노튜브는 기술적으로 탄소 나노튜브의 최소 반복 단위라 볼 수 있는 사이클로파라페닐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리의 높이는 4.5옹스트롬으로 이보다 짧은 튜브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은 흑연을 가장 얇은 두께로 벗겨낸 한 겹의 탄소막인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래핀에 대한 별도의 영상에서 구조와 독특한 응용들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면 형태와 전기 전도성, 투명성을 활용한 투명 전극과 디스플레이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독특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매우 얇은 판상 물질의 엇갈림이나 겹쳐짐, 뒤틀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원자 하나 혹은 두세 개 두께의 나노 방막 형성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기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작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양자역학적 특이성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셈이죠. 가장 최근 연구 중 하나를 봤을 때 텔루륨과 몰리브데넘이라는 판상 구조 물질을 겹쳐 약간의 엇갈림을 주어 무알의 패턴을 형성했을 때 양자 변칙 홀 효과에 의해 가장자리를 흐르는 전하가 1이 아닌 3분의 1로 나뉜다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양자 변칙 홀 효과가 그래핀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약 아주 작은 그래핀 양자점을 혼합해 질화봉소 방막을 만든다면 질화봉소의 자기적 성질이 3배 이상 그래핀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깊게 연구한 결과는 그래핀층을 2개 쌓은 다음 1도 회전시켰을 때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는 그래핀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전기 전도성이 사라지고 절연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편적으로 낮은 온도는 높은 전기 전도성 혹은 초전도성을 유발하는 만큼 오히려 극저온에서 전도성이 사라지는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층을 쌓아 올려 뒤틀었을 때 탄소 물질에서 기대할 수 없던 자기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래핀이 가장 작은 자석이 되는 셈이죠. 이 경우 자기장은 그래핀 층 내 전자의 일반적인 스핀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층된 그래핀 구조의 모든 세계층에서 전자의 집합적인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사용법도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가 가장 어두운 검은색인 반타블랙을 만들었듯 검은색의 평면 물질인 그래핀은 어딘가 달라붙어 코팅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핀을 이용해 모발을 코팅해 뛰어난 열 전도성이 부여된 견고한 검은색 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염색 기법을 다음 단계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탄소 동소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신기한 것은 기본적인 탄소의 결합을 활용해 오로지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분자 동소체의 발견일 것입니다. 폴리이닉이라는 삼중결합과 단일결합의 반복만으로 이루어진 고리형 탄소 물질이나 큐물레닉이라는 이중결합만으로 뒤틀리듯 이어진 고리형 분자 모두 화학과 친숙할수록 상식적으로 떠올리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합성해서 원자 힘 현미경을 통해 탄소 구조 이미지까지 촬영하는 것까지 성공했으니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새로운 실제 분자 동소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탄소의 동위원소와 쓰임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카본 12는 사실상 거의 모든 탄소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원소마다의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탄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 그리고 6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가 하나 늘어난 카본 30는 역시 비율은 적지만 자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카본 30는 불안정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매우 안정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지의 유기물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분석하는 도구 중 하나인 핵 자기공명의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늘어난 카본 14의 경우 5700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화석이나 지층, 고대 유물의 시대를 추정하기 위한 방사성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원소가 바로 카본 14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성자가 늘어나며 15, 16을 거쳐 20이 넘도록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안정해 실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중성자를 갖는 카본 11이 사용됩니다. 이는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원자핵인데 약 20.34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카본 11은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진단 기법에서 신호 표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탄소는 별에서 만들어져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지만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과 조건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들어마저 가능했던 것이며 호일 공명으로 확인된 기묘한 에너지 차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그리 다양하지 못한 채 죽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자도 알 수 없을 너무나 흔한 고대의 원소는 가장 신기하게 만들어져 수많은 다양성을 이루어 화학에 생명을 부여한 원소라 해도 좋겠습니다.